자, 이번 주제는 작물보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농약이죠. 자, 글로벌 갭에서는 농약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기준을 세웠을까요? 먼저 작물보호제 관리 부분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농약에 대해서. 자, 먼저 허가한 농약만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양성화된, 우리가 등록된 그런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지만요. 어떤 농업인들 중에는 외국에서 가지고 온,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농약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경우고요. 외국에서는 뭐 더 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생산국에서 재배하는 그 나라에서 허가한 농약만 사용하라. 이게 첫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라벨에 명시된 대로 써라라는 겁니다. 라벨에 어떤 내용이 명시되어 있느냐 하면 어떤 작물에 쓸 것, 어떤 병 또는 해충에 쓸 것, 언제 쓸 것, 몇 번 쓸 것, 수확하기 전 언제까지만 쓸 것 등등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지키며 사용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과사용 금지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은 성분명으로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농약 브랜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약 회사도 여러 가지인 것처럼. 그러면 브랜드는 다른데 성분이 같다. 그러면 사실은 그 성분에 대한 사용 제한을 똑같이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사용했는데 브랜드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걸 가져다가 쓰면은 허용 사용량, 사용 횟수의 한계를 초과하게 되겠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과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가 농약을 사용했으면 인접한 농장으로, 논밭으로 비산되어 나가지 않게 해라 라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유기농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 되겠는데요. 자, 글로벌 갭은 유기농 기준이 아닙니다. 모든 농사에서 내가 작물보호제, 즉 농약을 사용하면 내 농장 밖으로 웬만하면 가지 않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기준은 인접한 농장에서 사용한 농약이 내 농장으로 날아 들어오지 않게끔 해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유기농 기준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좀 전에 봤던 기준은 내가 농약 사용했을 때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남이 사용한 농약을 내 농장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라라는 양방향 모두 다 컨트롤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기농을 대할 때 대체로 어떻게 되냐면 농약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제약은 없어요. 유기농 하시는 분들, 농약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올바르지 않겠죠. 농약 사용하는 사람에게 책임의 귀책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갭에서 요구하는 당신이 농약을 사용했으면 다른 데로 비산되지 않게끔 어떤 조치를 취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들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록 부분입니다.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가? 기록을 보존해야 된다. 이건 이제 기본 사항인데요. 우리나라 GAP 기준에서도 요구되고 있는 기본 사항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기록해야 되는가가 중요하겠죠. 아마 지금 적고 계신 분들은, 기록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첫 번째, 어떤 필지에 어떤 농약을, 어떤 성분을 어떠한 작물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병, 해충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적고 거기에는 사용한 양을 적어야겠죠. 사용한 양, 희석 배수 등을 적어야만 우리가 라벨대로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언제가 되겠는데요. 언제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날짜만 적는데 시작한 시간, 끝낸 시간을 같이 적는 게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안전 사용 기간 중에는 1일짜리도 있어요. 그럼 1일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24시간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농약을 오늘 사용하다 보니 오늘 밤 9시까지 사용했어요. 내일 아침 6시부터 수확하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약 살포 시작 시간, 농약 살포가 끝난 시간을
다 적어줘야 됩니다. 어쨌든 최소한 날짜는 적어야 됩니다만 시간까지 같이 적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어야 할 게 있습니다. 성분명을 적어야 돼요. 자, 우리가 보통 기록할 때 브랜드명을 적습니다. 농약의 브랜드명을 적어요. 근데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성분이냐, 유효 성분이 무엇인지를 적어 놓아야지만 그 성분에 맞는 살포 횟수, 안전 사용 기간 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전 사용 기간과 살포 횟수 제약은 기록상에 함께 적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그것을 적는 순간 이게 어떤 성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시도록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살포 시점의 기상 조건까지도 기록해라. 비가 오는지, 이슬비가 오는지, 폭풍우가 치는지, 맑은 날인지, 건조한지 이런 부분을 함께 기록상에 남겨놓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람표를 통해서 관리하라라고 했는데요. 자, 일람표 얘기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중요한 이슈 포인트마다 일람표 얘기가 언급됐어요. 자, 일람표는 뭐냐면은 현황을 표로 정리하라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농약에 대해서는 무엇을 정리하는 거냐면 어떤 성분에 대하여 어떤 농장에 어떤 시기에 그러니까 월별로 정리되는 게 좋습니다. 일람표는. 그래서 거기에는 얼마만큼의 농약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적 요약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자, 일람표라고 하는 부분은 농약 외에도 앞전에 비료라든지 온실가스라든지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등등에서 중요한 포인트마다 다 등장했던 것이니까 개념을 갖추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작물보호제 안전사용 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안전사용기간을 준수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안전사용기간이란 농약 사용하고 나서부터 수확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이게 길면 길수록 더 안전해지겠죠. 그래서 최소 안전 기간을 정해놓는 것이 바로 안전사용기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록할 때 이것까지 같이 적는 것을 강력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라벨들을 확인하고 적는 게 좋겠습니다. 안전사용기간을 준수하였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뭘로 증명하겠어요? 그러면은 바로 기록밖에 없겠죠. 내가 언제 어떤 농약을 사용했고 수확은 언제 해서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농약에서 요구하는 기간을 초과했다. 그래서 충분히 안전하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농약에 대해서입니다.